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전 세계 노년층이 비타민 D3, K2,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훨씬 더 위험한 내부 반응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못된 방식으로 함께 복용하면 신체가 생화학적 혼란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심장이 과도하게 자극되고 뇌가 조절할 수 없는 전기 신호를 받으며 혈액 화학 성분이 급격히 변동되어 장기들이 이를 따라잡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수십 년의 임상 경험을 가진 자격 있는 의사로서 저는 실제 환자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좋다고 믿고 섭취하다가 심장 두근거림, 신경 불안, 숨 가쁨, 메스꺼움, 어지럼증, 혈압 급상승, 신장 부담을 겪는 분들입니다. 모두 보충제의 섭취 시기, 조합, 형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D3, K2 마그네슘을 오용하면 위험한 칼슘 이동을 일으키고 신경 경로를 과자극하며 신장과 심혈관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점은 10명 중 거의 6명의 노년층이 이미 자신도 모르게 이런 방식으로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노년층이 D3, K2, 마그네슘을 잘못 섭취할 때 발생하는 6가지 위험한 영향을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장기 스트레스 방식입니다. 오늘 분석의 모든 과학적 참고 자료는 설명란에 나열되어 있으니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질문입니다. 현재 나이는 어떻게 되시고 이 보충제 중 어떤 것을 복용 중이신가요? D3, K2, 마그네슘 중에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은 모든 댓글에 직접 답변하며 올바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 없이 6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영향은 거의 모든 노년층이 그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유발하는 것입니다. 효과 6번, 마그네슘 불균형으로 인한 신경기능 장애와 위험한 근육 경련. 대부분 마그네슘을 단순한 이완 미네랄로 생각합니다. 수면 개선과 근육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요. 하지만 마그네슘은 전체 신경계의 전기 신호를 주관하는 핵심 조절자입니다. 신체를 통해 전달되는 모든 신경 충동, 뇌에서 근육으로의 모든 메시지, 생명을 유지하는 심장 박동 신호가 정확한 마그네슘 수준에 의존해 제대로 작동합니다. 마그네슘을 잘못 섭취하면 이 점만 놓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섬세한 정의 시스템의 위험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그네슘은 칼슘과 지속적으로 협력합니다. 칼슘은 근육 수축을 유발하고 마그네슘은 이완을 담당합니다. 이 두 미네랄은 서로를 완벽하게 균형 잡는 춤을 춥니다. 고용량 비타민 D3를 섭취하면 음식에서 칼슘 흡수가 크게 증가합니다. 동시에 적절한 마그네슘 수준을 유지하지 않으면 칼슘이 우세해지고 마그네슘이 고갈되는 불균형이 생깁니다. 이 고갈은 신체가 추가 칼슘을 처리하고 관리하려고 마그네슘을 소모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Journal of the American Osteopathic Association에 발표된 연구에서 충분한 마그네슘이 없으면 비타민 D 보충제가 제대로 대사되지 않으며 D3 섭취가 장기적으로 마그네슘 저장을 고갈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불균형이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불편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합니다. 지속적인 근육 경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스트레칭으로도 멈추지 않습니다. 경련이 더 빈번하고 심해져 밤에 잠을 깨울 정도의 찰리 호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꺼풀이 며칠 동안 지속되는 짜증스러운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표면 증상 너머로 신경기능 장애는 더 깊습니다. 사지 끝에 무감각과 저림이 나타나며 신경신호가 불규칙해집니다. 일부는 이완이 불가능한 하지불안증 후군을 겪습니다. 심한 경우 완벽한 칼슘 마그네슘 균형에 의존하는 심장 근육 자체가 불규칙한 리듬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이 세 보충제를 편리할 때마다 별도로 섭취하는 개별 알약이 아니라 조화된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비타민 D3 섭취 시 마그네슘 섭취량을 비례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소화관을 통과하지 않고
세포에 실제로 도달하는 잘 흡수되는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신경계 교란은 피해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효과 아소번 잘못된 마그네슘 형태로 인한 장 내벽 침식과 만성 소화 손상. 소화 시스템은 단순한 음식 처리관이 아닙니다. 영양소를 흡수하는 섬세한 조직으로 둘러싸인 정교한 장기 시스템입니다. 면역 체계의 70%를 담당하고 전체 건강에 필수적인 수조계의 박테리아 군집을 포함합니다. 잘못된 마그네슘 형태를 매일 섭취하면 흡수되지 않는 보충제에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마그네슘 옥사이드는 저렴하고 알약당 원소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 가장 흔히 구매되는 형태입니다. 라벨에 적히지 않은 사실은 흡수 효율이 약 4%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96%는 장관에 머물며 강력한 삼투 효과를 발휘해 물을 끌어들이고 묽은 변이나 설사를 유발합니다. 변비 완화로 가끔 사용 수르노와 괜찮지만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매일 마그네슘 옥사이드를 복용하는 노년층은 장 내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Europe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에 발표된 연구에서 흡수가 낮은 마그네슘 화합물의 만성 사용이 장벽의 저급 염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염증은 장세포 간의 좁은 접합부를 손상시킵니다. 장관에서 혈류로 통과하는 물질을 제어하는 미세한 밀봉입니다. 이 접합부가 손상되면 과학자들이 증가된 장투과성이라고 부르는 상태, 즉 누수장이 발생합니다. 소화관 안에 머물러야 할 입자가 혈류로 새어나가 전신 염증과 면역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 염증은 관절 통증부터 뇌 안개, 자가 면역 질환까지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완화제 효과는 자연적인 장 운동을 방해합니다. 대장이 삼투 효과에 의존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운동성이 감소합니다. 일부 노년층은 원래 의존성을 유발한 보충제 없이는 정상적인 배변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해결책은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타우레이트 또는 잘 흡수되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형태들은 혈류로 효율적으로 들어가 필요한 세포에 마그네슘을 전달하며 장 내벽을 전혀 방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 손상은 발생하는 유일한 내부 침식이 아닙니다. 효과 3번 대부분의 의사가 놓치는 비타민 D 역설로 인한 골밀도 손실. 이 영향은 처음 들으면 완전히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비타민 D3는 뼈를 강화한다고 하죠? 모든 건강 기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의사가 추천한 이유도 그것이고 처음 섭취를 시작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타민 D3 보충이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나요? 답은 대부분의 의료 제공자가 설명하지 않는 생물학적 역설에 있습니다. 이 역설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수백만 노년층의 골격 건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3는 음식에서 칼슘 흡수량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게 주요 기능이며 이 일을 매우 잘 수행합니다. 문제는 증가된 칼슘이 갈 곳이 없을 때 발생합니다. 비타민 D3는 칼슘을 신체로 대량 운송하는 트럭과 같습니다. 하지만 D3는 그 칼슘이 어디로 가야 할지 지시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혈류의 칼슘을 버리고 임무를 끝냅니다. 적절한 비타민 K2가 없어 칼슘을 뼈로 안내하는 단백질을 활성화하지 못하고 충분한 마그네슘이 없어 칼슘을 뼈 매트릭스에 통합하지 못하면 그 칼슘은 어디에 착륙할지 떠돌아다닙니다. 신체는 혈중 자유 칼슘이 많다고 감지하고 종종 치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칼슘 수준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정상적으로 뼈 조직으로 칼슘을 유도하는 신호를 실제로 줄입니다. Journal of Bone and Mineral Research이 발표된 연구에서 동반 영양소 없이 고용량 비타민 D3를 섭취한 참가자들은 골밀도 개선이 없었고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밀도가 감소했습니다. 흡수된 칼슘이 뼈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조직에 침착되면서 골격은 계속 약해졌습니다. 반면 적절한 K2와 마그네슘 수준으로 D3를 섭취한 참가자들은 골밀도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뼈가 실제로 흡수된 칼슘을 통합했습니다. 여기서 교훈은 중요합니다. 특히 고용량으로 비타민 D3를 단독 섭취하면
칼슘을 충분히 흡수하지만 뼈는 그중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연조직 석회화와 지속적인 골 손실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모든 D3 용량에는 칼슘을 제대로 안내하는 K2와 모든 것을 결합하는 뼈 매트릭스 구축을 돕는 마그네슘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뼈에 대한 역설은 그러나 훨씬 더 즉각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이어집니다. 효과 3번, 칼슘 과부하로 인한 신장 결석 형성과 영구적 신장 손상. 신장은 매일 약 50갤런의 혈액을 여과하며 폐기물을 제거하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체액 균형을 관리하는 기적의 장기입니다. 이 주먹 크기의 장기는 불평 없이 끊임없이 일하며 거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비타민 D3 보충으로 과도한 칼슘을 신체에 주입하면 신장이 설계된 부담을 처리하도록 강요합니다. 결과는 극도로 고통스럽거나 영구적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D3가 신체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해 칼슘 흡수를 증가시키면 그 과잉 칼슘은 어떻게든 배출되어야 합니다. 주요 배출 경로는 신장이 여과해 소변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정상 상황에서는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소변 내 칼슘 수준이 만성적으로 높아지면 고칼슘 요증이 발생합니다. 이 과잉 칼슘은 소변 내 옥살 산염 등과 결합해 결정을 형성합니다. 이 결정이 점차 커지며 완전한 신장 결석이 됩니다. 신장 결석을 경험한 누구나 이는 가능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종종 출산에 비유될 정도의 강도입니다. 하지만 고통이 최악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결석 형성은 신장 내부 섬세한 조직에 물리적 손상을 입힙니다. 형성되고 통과하는 각 결석이 미세한 흉터를 남깁니다. 각 막힘 에피소드가 신장 내 작은 여과 단위인 네프론의 압력 백업을 유발해 손상시킵니다.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저널에 발표된 사례 연구에서 혈액 수준 모니터링 없이 거의 3년 동안 하루 50,000전 IU 비타민 D3를 섭취한 64세 남성이 심각한 고칼슘 혈증을 일으켰습니다. 신장이 석회화되고 투석이 필요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강했다가 영구적 손상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비타민 D가 더 많은 이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극은 3전 6개월마다 비타민 D와 칼슘 수준을 모니터링하는 간단한 혈액 검사로 완전히 예방 가능했습니다. 신장은 이미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때까지 자신의 어려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는 유일한 조기 경고 시스템이며 비타민 D3 섭취 중 이를 건너뛰는 것은 생존의 필수적인 장기를 걸고 도박하는 것입니다. 신장 손상은 파괴적이지만 더 즉각적으로 생명의 중요한 장기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효과 2번 전해질 혼란으로 인한 심장 리듬 장애와 심장 스트레스. 심장은 매일 약 10만 번 박동합니다. 각 박동은 심장 근육을 통해 완벽하게 타이밍된 순서로 전달되는 정확한 전기 신호에 의존합니다. 이 전기 시스템은 주로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전해질로 작동하며 심장이 제대로 리듬을 유지하려면 정확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D3, K2, 마그네슘을 잘못 복용하면 가장 중요한 장기를 제어하는 전기 신호를 직접 방해하는 전해질 혼란이 발생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심장 기능 간 관계는 매우 섬세합니다. 칼슘은 각 심장 박동의 수축 단계를 유발해 심장 근육이 수축하며 혈액을 펌프합니다. 마그네슘은 이완 단계를 유발해 다음 수축 전에 심장이 혈액으로 채워지도록 합니다. 과잉 비타민 D3가 칼슘 수준을 너무 높이고 마그네슘이 고갈되면 심장 근육이 과도한 수축 신호를 받고 이완 신호가 부족합니다. 결과는 과흥분성 심장 근육으로 추가 박동, 누락 박동, 잠재적으로 위험한 부정맥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발표된 연구에서 마그네슘 수준이 낮은 참가자들이 뇌졸중 위험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는 흔한 부정맥인 심방세동 발생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심장 스트레스는 리듬 문제 너머입니다. 칼슘이 심장 조직 자체에 축적되면
심장 근육이 딱딱해지고 효율적으로 펌프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초기 심장 조직 석회화는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영상 검사에서 나타납니다. 심장 CT 스캔을 사용한 연구에서 칼슘 마그네슘 불균형이 있는 사람들이 균형 잡힌 개인에게 없던 심장 근육 조직 내 칼슘 침착을 보였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딱딱함은 심장이 제대로 이완되지 않아 혈액으로 채워지지 않는 확장기 기능 장애에 기여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두근거림, 가슴 떨림 감각, 심장이 세게 뛰거나 달리는 에피소드를 겪는 노년층은 보충제 요법을 진지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해결책은 비타민 D 섭취에 맞는 마그네슘 수준 유지와 혈액 검사로 칼슘 수준 정기 모니터링입니다. 심장에는 백업이 없습니다. 심장 기능에 투석 기계가 없습니다. 보충제로 유발된 전해질 혼란으로부터 이 장기를 보호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타협 불가능합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영향에 도달했습니다. 효과 1번 혈관을 딱딱한 파이프로 바꾸는 동맥 석회화. 오늘 공유한 모든 내용이 이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이 단일 영향은 거의 모든 다른 요인보다 더 많은 심혈관 사망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년층이 비타민 D3를 섭취하는 방식으로 직접 유발되고 있습니다. 동맥 석회화는 말 그대로입니다. 칼슘 침착이 동맥벽에 축적되며 유연하고 탄력적인 혈관을 점차 혈압이나 혈류를 제대로 조절할 수 없는 딱딱하고 경직된 관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과정은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됩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손상이 종종 심각하고 비가역적입니다. 동맥은 동적인 살아있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각 심장 박동마다 혈액 급증을 수용해 약간 팽창하고 압력을 유지하며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축합니다. 이 탄력성은 심혈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칼슘 침착이 동맥벽에 침투하면 그 탄력성이 사라집니다. 혈관이 오래된 부식된 파이프처럼 구부러지거나 적응할 수 없게 됩니다. 혈압이 상승합니다. 딱딱한 혈관이 각 심장 박동의 힘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이 경직된 채널을 통해 혈액을 펌프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며 심장 비대와 결국 심부전으로 이어집니다. 석회화 부위는 플라크가 더 쉽게 형성되는 장소가 되어 혈관을 더욱 좁히고 완전 막힘을 유발해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초래합니다.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 2만 5천 명 이상의 참가자를 추적하며 관상동맥 칼슘 점수가 심혈관 사건의 가장 강력한 단일 예측자였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준, 혈압, 흡연 상태, 기타 전통적 위험 요인보다 강력합니다. 칼슘 점수가 가장 높은 참가자들은 석회화가 0인 사람에 비해 심장마비 위험이 10배 이상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충제와의 핵심 연결입니다. 비타민 D3는 칼슘 흡수를 극적으로 증가시키지만 그 칼슘이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지시하지 않습니다. 연조직 석회화에 대한 신체의 자연 방어인 매트릭스 GLA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비타민 K2가 없으면 흡수된 칼슘이 착륙하는 어디에나 축적되며 동맥벽이 주요 목적지입니다. 비타민 K2는 대부분의 보충제 요법이 완전히 무시하는 빠진 조각입니다. MK11 형태의 K2는 동맥벽에서 칼슘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뼈와 치아로 재배치합니다. Europe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발표된 연구에서 높은 K2 섭취가 특히 항석회화 효과를 통해 심혈관 질환 위험을 41% 감소시켰습니다. 비타민 D3를 K2 없이 섭취하는 매일마다 동맥벽에 더 많은 칼슘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절대적이고 타협 불가능합니다. 비타민 D3와 K2는 항상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D3 4,5전 IU당 K2 MK7 100 마이크로그램을 권장합니다. 많은 조합 보충제가 이제 적절한 비율로 둘을 제공합니다. 이 단일 변화가 여러분이 내리는 가장 중요한 심혈관 보호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영향은 표면적으로 완벽하게 건강해 보이는 보충제 루틴에 숨어있는 숨겨진 위험을 나타냅니다. 신경기능 장애, 소화 손상, 골 손실 역설, 신장 파괴, 심장 리듬 혼란, 동맥 석회화는 모두 예방 가능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모두 가역적입니다. 그리고 모두 이 세 보충제가 상호 연결된 시스템임을 이해하고 함께 올바르게 섭취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올바르게 하면 건강과 장수에 놀라운 이점을 얻습니다. 잘못하면 보호하려는 장기를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이 몰랐던 것을 깨닫게 했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벨을 눌러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새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 보충제를 복용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유하세요.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